그래서 내가 조금 먹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시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신용태님께서 보내주신 글이네요.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문부 담도암 진단받고 식단 관리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삶아서 먹는 건 당근, 양배추, 새송이, 브로콜리, 느타리버섯 등등이며 카레, 고등어 구이, 그리고 삶은 계란 하루 1개, 아니면 계란찜, 소고기 장조림, 미역국, 추어탕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과일류는 오전에 바나나 반쪽, 사과 4분의 1, 아니면 방울토마토 이렇게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분은 잘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단백질 종류 중에서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좋으시고, 그 다음에 달걀을 하루에 1개 이것도 괜찮아 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추어탕이 조금 걸립니다. 이제 지방이 많고요, 단백질도 많은데 요즘에 거의 추어탕이 양식을 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꼭 먹어야 된다면 자연산을 해서 양식이 아닌 이런 걸 선택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횟수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 바나나 반쪽, 사과 4분의 1쪽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과를 항상 4분의 1을 드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이렇게 드시고 있다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더 추천한다면 저는 비트나 그리고 이제 키위라든지 달지 않는 과일들, 특히 비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보면 미네랄이 참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드시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여러분들은 조금씩 먹는다 하는데 개수가 많아졌을 때 이게 양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조금밖에 안 먹어. 근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조금 모인 게 몽땅 돼요. 그것도 과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먹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시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약도 그래요. 기능식품 같은 거 우리 환자분들이 드시고 계시는데, 뭐 누가 보니까 이게 좋다 해서 먹고 저게 좋다 해서 먹고 하다 보면 몇십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그 나한테 필요한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걸 다 먹다 보면 사실은 과식이 암 치료하는 데 참 안 좋거든요. 근데 과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영심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신우암입니다. 수술 못하고 항암 먼저 했습니다. 흰쌀밥이 좋은지 현미밥이 좋은지요? 계란은요? 신우암이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현미가 우리 몸에 좋은 걸로 돼 있죠. 흰쌀밥보다는. 그래서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현미가 조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신우암이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흰쌀밥하고 현미밥하고 차이는요, 흰쌀밥 속에는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미밥은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용어를 쓰죠. 쌀밥은 어때요? 그 안에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그 성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미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식이섬유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비타민,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미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현미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백미는, 쌀은 암을 키울 수 있는 타는 영양소 기능 외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미를 드시는 게 좋고요. 신우암은 크게, 현미는 되게 이제 백미하고 이런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게 거친 게 문제거든요. 먹기가 어렵고. 그런데 위암이 아닌 경우 같으면은 현미가 낫고요.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는, 달걀은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달걀은 우리가 이제 말이 완전 식품이란 말을 쓰잖아요. 영양소가 균형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개를 먹었을 때 이제 과량이 돼버리니까 보통 하루에 1개가 좋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힘내라 보리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채소 생으로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으로 먹지 말라는 것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항암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항암제에서 호중구가 떨어지거든요. 호중구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방어할 힘이 없어요. 감염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폐혈증에 빠져서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생으로 먹는 채식에는 균을 묻혀갖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익혀서 먹으면 그런 균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익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본인이 아주 건강이 아주 안 좋다던가, 그래서 생으로 먹어서 너무 거칠어 가지고 안 좋은 경우가 또 있어요. 잘 먹지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익혀서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소라든지 특히 과일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 항암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수술하고 가지고 회복하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생으로 먹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비타민 나무 차라는 게 어떤 건가요? 비타민 나무 열매 가루가 있는데 이것도 되나요?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 나무는 열매나 그 다음에 이제 잎, 심지어는 줄기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갈아 가지고서 만든 게 이제 비타민 나무 차기 때문에 비타민 나무를 그냥 열매를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매우 쉬워요. 차로 마시는 게 좋겠고, 지금 그 가루로 낸 것을 차로 타가지고 뭐 마시면 괜찮을 겁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햇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저혈당이 있는 사람은 비트를 먹으면 안 되나요? 예, 비트가 혈압이 떨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비트 속에 있는 이제 질산염, 이게 이제 산화질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을 시키니까 혈관이 늘어나니까 압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혈압이 내려갈 수가 있고, 또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안에 있거든요. 비트 보면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그 베타인입니다. 이 베타인 성분이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위산을 갖다가 이렇게 높여서 우리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혈압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있어요. 그래서 질산염이나 베타인이 이런 작용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많이 먹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하루에 필요 한 약 먹어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먹기에 과량이 됐을 때는 사실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산화질소를 그냥 제품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에다가 산화질소를 뿌려주면은 약간 어지러질한 그런 기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화질소 영양인데, 이 산화질소가 많을 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먹을 때는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과량만 안 드신다면.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커피사랑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전 현미유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안 좋은가요? 현미유는 우리 이제 현미를 가지고서 만든 이제 기름이죠. 근데 이 안에는 사실 오메가3, 오메가6 이와 같은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발화점이 상당히 높거든요. 발화점이 240에서 한 250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더라도 그렇게 타는 그 온도가 높아서 좀 안전하죠. 현미유는 그게 나쁜 것 같지 않고, 또 여기에 현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요. 좋은 맛도, 우리가 현미가, 우리가 쌀밥을 먹는 사람들은 현미를 하면은 나오는 그런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있는 식이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타민, 특히 이제 토코페롤, 비타민 E 같은 게, 지용성 비타민 E가 현미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미네랄도 있거든요. 좋은 영양소들을 같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식용유를 쓰는 것보다도 발화점이 특히 높아서 우리 환자들한테 꼭 튀김이나 이런 것을 한다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튀김이나 이런 전이라든지 열을 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보미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식물성 오메가3는 뭐가 있나요? 식물성 오메가3는 대부분의 식물은 다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6는 염증 반응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 성인들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잘 오는 게 우리가 육류만 많이 먹어야 성인병이 잘 오는 게 아니고 식용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오메가6는 염증을 조장을 하고, 그래서 오메가6가 많은 건데, 오메가3가 많은 식물성 오일은 제일 많은 게 대표적인 게 들깨하고 아마씨죠. 들깨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들깨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씨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잘 없어요. 되게 이제 캐나다나 인도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 뭐 햄프시드, CBD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오메가3에 해당이 됩니다. 들깨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메가3를 들깨를 먹을 때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들기름을 짜가지고 병 속에 넣은, 한번 짜가지고 막 몇 달 동안 나눠서 먹는 이 방법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트란스 지방에는 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산패되는 경우가. 들깨 같은 걸 먹을 때는 그날 우리 암 환자분들은 그날 24시간 이내에 먹을 양 정도로 가지고 살짝 볶아가지고 갈아서 가루로 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산패를 막는 것은요, 껍질에 있어요. 그래서 들깨 껍질이나 아마씨 껍질 같은 데는 산패를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같이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우리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댓글을 참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암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